네, 교과서 거의 끝나갑니다. YDM 박준원 10과로 넘어가겠네요. 마지막 교과서 시험범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YDM 박준원 10과의 내용에서는 공감 능력과 관련된 건데요. 자료를 제가 안 드리고 시작을 했네요. 미안합니다. 없으신 분 손 좀 들어볼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일시정지는 해야겠다. 네, 다시 시작. 5분 걸렸다. 그 자료도 안 나눠드리고 시작할 뻔했네요. 그 10과의 내용은 그 심리적인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의 단락은 크게 세 덩어리로 이어집니다. 필자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한 가지 신뢰를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지는 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뢰의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firefighter라고 말하면 불과 싸우는 사람이니까는 소방관이 되겠죠. 소방관 CL이라는 사람은 was, BC, ING 거의 하나의 덩어리 취급하면 좋겠죠. 굉장히 분주했어요. 구출을 하느라, 구하느라 굉장히 바빴는데요. 사람들을 구출하느라 굉장히 바빴어요. 어디에서요? 크래시세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래시라고 얘기하면은 으깨다, 뭐 충돌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동차 사고를 의미해요. 여기서는 자동차 사고 현장이라고 할까요?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느라 굉장히 바빴어요. 그때 했어. 그가 목격하게 되었죠. 누구를? injured, 부상을 당한 꼬맹이 한 명을 보게 되었을 때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느라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The 4-year-old boy was waiting for the next ambulance. 하이픈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중학생 때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쵸? 짝대기 구조라고 하지 말고 하이픈 구조에서는 단수 명사가 나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하이픈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for, 복수형이니까는 years로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모의고사에서도 나오게 되면 학교에서 변형 출제도 종종 하게 되죠. 4살 된 남자아이는 was waiting for 하나의 단어 처리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wait은 순수한 자동사 계열이라서 전치사를 붙이는데 굳이 한 단어로 바꾸게 되면 awaiting으로 바꿀 수 있긴 해요. awaiting the next ambulance 이런 식으로. 왜냐면 await은 타동사잖아. 타동사. 그래서 wait for를 한 단어로 축약하면은 await입니다. 똑같은 뜻이긴 해요. 4살이 된 남자아이는 뭐 하고 있었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다음 앰뷸런스 차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자면 굉장히 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 크게 사고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앰뷸런스들이 여러 대가 와야 되는데 사람들을 다 구조할 수 없으니까 이 4살이 된 남자아이는 다음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Other members of his family in worse condition had already been taken to the hospital. 과거 완료의 수동도 나와 있네요. 다른 구성원들, 그러니까 그의 가족의 4살 된 남자아이의 다른 가족들은요 in worse condition이에요. 더 나쁜 상황 속에서 라고 얘기를 하면 이 글에서는 아마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좀 의역해 볼까요? 더 나쁜 상황, 즉 더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그 4살 된 남자아이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had already been, 이미 수동입니다. taken, 이송이 되었습니다. 옮겨졌습니다. 어디로? 병원으로 옮겨졌대요. 머릿속으로 떠올려봐요. 4살 된 남자아이는요 가족은 없이, 지금 사고 현장에 가족 없습니다. 그 병원에 이미 실려간 거니까 혼자 남아 있습니다. The boy was not so badly injured. 다행스럽게도 일치불일치 조심. 그 남자아이는 그렇게, 즉 너무 심하게, 즉 나쁘게 라고 해도 괜찮긴 한데 좀 이상하니까 그 남자아이는 was not so badly 그렇게 나쁘게 부상을 입지는 않았어요. 즉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심하게 다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was crying. 요게 생략이 됐다고 봐도 되겠죠? 그가, 즉 그 남자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더 뭐 때문에 울고 있었냐면 more than 하나의 비교급 구조기도 하고요. out of fear 두려움으로 그리고 confusion 혼란이죠. 두려움과 혼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뭐보다 from any pain 어떤 고통보다는 근데 그게 어떤 고통이죠? He was suffering 하면서 suffer의 목적어가 지금 보이지 않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었을 거예요. 그가 겪고 있었던 됐죠? 보통 suffer 하면은 고통을 겪다 라는 뜻이니까요. 그가 겪고 있었던 어떠한 고통으로 보다는 두려움과 혼란 때문에 더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천천히 얘기하냐면요. 문제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남자아이는요. 다행스럽게도 가족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울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었죠. 그가 겪고 있던 고통보다는 혼란과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이 울고 있었다.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고통을 아예 안 겪었다? 그건 아닙니다. 그쵸? 고통도 겪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즉 아파서 울기보다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리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그가 울고 있었던 거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단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고 난 상황에서 고통을 아예 안 겪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고통을 겪고 있었긴 하지만 그것보다 두려움과 혼돈 때문에 울부짖었던 거예요. 엘이라는 사람은 상상했습니다.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얼마나 scary, 무서울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It would be, 이게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해 봤습니다. To be the child. 그 아이라면, 요 정도로 해석이 되는 가정법처럼 보이긴 해요. 그 아이라면, 자신이 그 아이라면 얼마나 무서울까 하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Left alone, 그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서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남겨진 건데 과거 분사만 덜렁 남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그 아이라면 얼마나 무서울까 상상을 했습니다. Without knowing, 알지도 못하고요. 뭐뭐 없이 라는 표현이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알지도 못했죠? What was happening? 맞죠?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문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혼자 남겨진다면 내가 그 아이라면 얼마나 무서울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글의 주제를 전달하는 문장이거든요. 아, 내가 저 아이라면은 얼마나 무서울까? 어떤 감정적인 특성을 보이긴 했습니다. 이게 뒤로 나올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he took a moment. 한 단어죠. 잠깐 멈추다 라는 뜻이죠. 보통 이것도 원어민들이 take a moment 라는 말도 많이 해서 따로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긴 할 거예요.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생각하기 위해서 잠깐 멈췄죠. 뭐에 대해서? What he could do.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잠깐 멈췄습니다. 왜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comfort. comfortable의 동사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럼 다시요. 누구를 좀 안도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distressed child예요. 저는 이 단어를 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이 전부 다요, 재환아.
distress를 여러분이 안 외우면은 스트레스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나쁜 접근은 아닙니다. 나쁜 접근은 아니긴 하지만 distress는요 고통을 주다, 괴롭히다 라는 뜻이고요. 외우세요. 여러분 모의고사 19번 신경추동 문제 있죠? distressed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고통스러워하는, 힘겨워하는 이에요. 외우라는 겁니다. 물론 학인 여부는 당연히 외우긴 하겠지만 나머지 분들 하고 있지 말고요. 외우라는 거예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나옵니다. 그럼 다시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 즉 아까 혼란스러워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움에 몸서리치고 있는 아이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잠깐 멈췄습니다. Then 그러고 나서 그가 took out 꺼냈습니다. 그의 스마트폰을 꺼내 주었고요. played 동사 병렬이네요. 1번, 2번 played 틀어주었습니다. 그 남자아이를 위해서요 무엇을 틀어줬냐면 생기발랄한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신나는이라고 해석합시다. 신나는 애니메이션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니메이션은 무엇이라고 불리냐면 Happy Feet 이라고 불리는 과거분사 잡아놨을 거고요. Happy Feet이라고 불리는 신나는 애니메이션을 남자를 위해 틀어줬습니다. 여러분 Happy Feet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자면은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 애니메이션 있죠? 애기들이 즐겨보는 아기상어와 같은 해피핏이라고 불리는 참 신나는 애니메이션을 아이를 위해서 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해피핏이라는 게 뭔지 나오네요. The Dancing 춤추고 있는 펭귄들이 나오네요. 어디에서요? 작은 화면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화면을 말하는 거죠. 작은 화면에서 신나게 춤추고 있는 펭귄들이 calmed down,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누구를? 그 남자아이를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이런 것도 중학생 때 많이 봤어요. 동사와 부사 혹은 동사와 전치사 이런 거 뭐라고 불러지냐면은 이어동사라고 불러집니다. 아니면 구동사라는 표현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어동사라는 표현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세리나 태우나 동사하고 부사가 이어져 있어요. 하나의 동사가 아니라 동사하고 부사나 전치사가 이어져 있을 때 기억하십니까? 대명사는 그 사이에 나와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대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요. 일로 가도 돼요. calmed down the boy. 이것도 됩니다. 근데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어동사는 안 된다. 뭐가? 대명사는 그 사이에 나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calmed down him.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얘는 그 사이에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calmed down the boy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 L이라는 소방관이 보여줬던 감정적인 특성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 내가 만약에 저 아이라면 얼마나 무서울까? 저 아이를 좀 편안하게 해주어야 되겠네. 이 특성 뒤에 나오긴 되겠지만 아마 대강 유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moment, 그 순간이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순간 위에 나와 있는 거겠죠. 그 남자분이 아이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꺼내주고 해피 핏을 보여줬던 그 순간은 was captured 하고 여쭤봅니다. 다시 여쭤볼 거예요. 이전에도 했긴 했지만요. 캡처가 무슨 뜻이었죠? 맞아요. 포획하다, 포착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포획하다, 포착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동이잖아. 그 순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됐죠? 잠깐만. 맞네. 태훈아.
21년 11월 몇 번까지 했어? 잠깐만. 이거 나오네. 21년 11월 36번 지문인가 5번 지문인가? 동물원이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글 있지 않아요? 30번이야? 아, 벌써 하신 거야? 거기까지 나갔어? 괜찮네. 캡티브 나올걸요? 많이 태우나? 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악어 얘기 나오고, 그치? 기억나지? 거북이 얘기 나오고 아연아. 여우 얘기 나오고, 그치? 그치 아연아? 여우 안 나와. 악어랑 거북이는 나오는데 30분 맞아? 그렇지. 캡티브는 이거에서 나온 거라니까. 그래서 포획된이죠. 21년 11월에 나오네요. 혹은 뭐 노예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어떤 느낌인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크린샷 하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랬어요. 원뜻은. 그 순간이 포착되었습니다. 됐죠? 어디에서 포착이 되었냐면 사진으로 포착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사진이 찍힌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고 1번, 2번이네요. 퍼졌습니다. 빨리 퍼져나갔죠. 어디에서요? 인터넷에서 굉장히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콤마 ing 분사구문이네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워밍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전 세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말을 조금 돌려줄게요. 심금을 울렸네요. 그렇겠죠. 마음을 훈훈하게 해준 거니까요. 이 모습이 뒤에 제가 사진을 하나 갖다 놨는데요. 한번 뒤에서 뭐 따뜻한 마음을 우리도 느껴보는 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Later, 나중에 when the news media carried the story 이러이러했을 때 뉴스 미디어라고 하는 매체라고 해도 괜찮아요. 뉴스 미디어도 괜찮고요. 뉴스 미디어가 옮겼을 때 그 이야기를 옮겼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이야기를 전송했을 때 혹은 방송에 올리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동격의 대신에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아이의 가족이 참 고생하고 있다. 왜? 지불하기 위해서 무엇을? 그 가족들의 의료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방송에 나왔을 때. 근데 의료 청구서라고 말하면 이상하긴 해요. 그쵸? 그러면은 간단하게 의료비 이렇게 하면 더 쉬워지죠.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가족이 진짜 너무 애쓰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뉴스미디어가 전파하게 됐을 때 donations, 기부들이 came, 오게 되었습니다. in from everywhere, 모든 곳에서부터 기부금이 오기 시작했죠. The firefighters' kindness worked a small miracle. 내용이 중요하기보다는 물론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이 work라는 동사를요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요 제가 순수한 자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봐봐. 얘가 만약에 자동사면 명사가 바로 붙지는 않을 거야. 타동사니까 명사가 붙지 않겠어요? 우리 work 하면 일하다 라고 해석하죠. 그거 자동사예요. 그쵸? 혹은 적용이 되다 라고 해석하죠. 그것도 자동사입니다. 효과가 나타나다 라고 해석합니까? 효과가 나타나다. 그것도 자동사고요. 무슨 뜻이냐면요. work가요. 타동사일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bring about, result in. 느낌 잡아놨나요? 이 친구들 어떠어떠한 결과를 나타난 뜻이죠. 초래하다,
불러일으키다. 그래서 나는 이거 워크가 타동사도 있구나라는 거 좀 알아놨으면 좋겠네요. 왜? 우린 늘 자동사만 봤어요. 그러니까 타동사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놨으면 좋겠고, 혹시요 bring about이랑 result는 처음 봤나요? 그럼 외우셔야죠.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심지어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이 소방관의 친절이, 그럼 이 소방관의 친절이 뭘까요? 위에 나왔었던 거 있잖아요. 아이에게 해피핏을 틀어주었었던, 굉장히 분주한 상황에서도요. 그쵸? 이 소방관의 친절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바로 작은 기적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기르나. 만약에 반대로 이 소방관이 그 아이를 보고 그냥 무시했다면 그 아이는 더 처절하게 울었을 거고, 그리고 이 가족은 나중에 의료비를 지원을 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쵸? 오히려 이 소방관 덕분에 이 가족이 결국에는 의료비를 지불할 수도 있을 정도만큼의 기부금이 오게 되었습니다. 모습 한번 볼까요? 이게 그 오른쪽에 있는 남성분이 글의 주인공이었던 파이어파이터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좌측에 있는 아기가 아까 나왔었던 4살 된 남자아이로 나왔었는데요.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손에 뭐를 들고 있냐면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모습이 저는 조금 더 감동적인 것 같긴 한데요. 이 소방관이 이 아이가 잘 볼 수 있도록 땅 바닥에 누워서 눈높이를 같이 맞춰주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방관의 작은 친절 덕분에 이 아이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가족도 결국에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관이 보여주었던 심리적인 특성은 무엇일까요? 나오네요. 임팩트입니다. 공감이죠. 근데 그냥 한번 흘려 넘어가는 소리긴 한데 요즘에 공감 능력 있는 사람은 좀 욕먹는 것 같던데? 맞지 않아? 그치. 난 이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뭔지 알지? 손 들어보자. F이신 분. 가만히 있어. 저 동빈이, 태훈이 저 고개 절레절레 하는 거 봐. 저희잖아요. T이신 분. 그렇겠죠? 나머지가 다 T겠지. 채연은 뭐야? 왜 손 안 들어? 손이 없구나. 명준이는 뭐예요? 너 F야? 같은 F구나. 근데 왜 욕먹는 거야? 짜증나요. 왜? 그래 얘기를 한번 하고 왜 짜증나? 마음에 안 들잖아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뭐만 하면 삐져요. 너는 근데 말을 왜 저거는 그냥 이상한 사람을 만난 거지. 아니, 뭐 조개 보여. 오히려 F가 이러고 있는 게 T가 욕을 보였어요. 많이 먹지 이러고 않아요? 그래 T가 오히려 더 욕 많이 먹어요. 그래 아니 F가 더 욕을 많이 먹. 아니야. T가 왜냐면 방금 그게 나왔던 말 자체가 너무 T가 잘못했다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저런 게 있잖아요. 이거 봐요. 야 지금 치킨됐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완전.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아니 그렇구나. 그럼 툭하면 삐져. 네. 차단하고? 그런 F를 만든 거 아니에요? 기룬이는 뭔데? 너 F야? T야? 요즘엔 공감 능력이 높은 F가 저는 욕을 많이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이 10과의 주요 소재가 바로 임팩트입니다. 공감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공감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끝난 겁니다. 신뢰와 관련된 건 끝났고요. 조금만 더 가봅시다. 어휴, 딱 나오네요. 조금만 더 가봅시다. 까먹을 것 같아서요. What led L이라는 사람이 demonstrate 이거 몇 번 나왔던 단어잖아요. 입증하다, 증명하다. 이것도 좀 어려우면 이렇게 보여주다. 많이 알고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쵸? 혹시 단어 외우기가 좀 어렵다면은 세 번째 뜻으로 가시는 것도 좋겠죠?
what 앞에 명사 없어요. 그쵸? 그리고 demonstrated 뒤에 뭐 명사 있는지 봐봐봐요. 없죠? 동사만 있죠? 그럼 뭐야? 오! 오랜만에 나왔네요. 문장이 주어일 때 수일치는 단수다라는 개념이고 what을 풀어 쓰게 되면 something which라든지 that과 같은 친구로 다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아연아 언제나 what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변형이 되면 선행사 살아나면 which나 that도 가능하니까요. 이 L이라는 사람이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불리는 거냐면 공감 능력 혹은 공감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감은 뭔데요? 요렇게 설명이 되네요. 공감은 이런 능력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무엇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생각의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죠? 요렇게 병렬이네. 1번 투부정사고 2번 투부정사인데 반복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생략시킬 수도 있고요.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to act on, 행동하는 능력인데요. The basis of that understanding. 무엇에 기반하여서요? 네, 형용사 느낌이죠. 그러한 이해에 기반하여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아, 그게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기분 나쁘겠구나.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한 이해에 기반해서 행동하게 되는 능력, 그게 공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Like lizard. 이 L이라는 사람처럼 highly, 이거 very죠. 매우 공감의 형용사니까, 즉 공감의 사람들은 좀 이상하니까 매우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상상을 하기도 해요. 자기 자신을 상상하기도 하는데요. 죄기대명사네요. 매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어디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상상해요? 맞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경험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상상해 본대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상상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 타인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 본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마치 레저드가 아까 이렇게 했던 것처럼요. 내가 그 꼬마 아이라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 아이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봤죠? 이게 그 표현이에요. 매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 속으로 자기 자신을 상상해 봅니다. 왜요?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타인의 경험 속으로 자신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레저드라는 소방관은 실제로 그 아이를 잘 도울 수가 있었죠. 해석이 조금 이상하게 된다면은 아까 나왔던 소방관의 예시를 상상해 보면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문장을 뜯어먹기에 딱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타인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서 상상해 본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Empathy is not a talent that only special people have.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재능은 아니죠. 어떤 재능이냐면 have, 가지다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목적어가 나오지 않네요. 목관되니까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 전환도 가능할 거고 생략도 가능하겠죠. 공감이라는 것은 뭐 재능은 아니에요. 오로지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아니죠. 그러니까 모두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Whoever has a healthy mind 하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얼른 찾아봐요.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 또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계열에서 ever가 붙게 되면 모르면 꼭 알아나. 앞으로 자주 나올 거니까요. 물론 겨울방학 때 다시 하긴 해야 됩니다. whoever가 되고 whichever가 되고 whatever가 되고 whosoever가 되고 물론 whomever도 되고요. 이렇게 ever가 붙게 되면은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계열에 ever를 합치게 되면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했어요. 합치게 되면요. 내가 요점만 딱 떼어줄게. 선생님 대대번은요? 없어요. 미안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계열의 ever를 합치게 되면 복합관계대명사가 됩니다. 복합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재밌어요. 관계대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물론 whosoever,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잖아요. whosoever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긴 해요. 관계대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요. 근데 이상한 건 얘들아, 잘 판단해봐. 얘 있잖아. 딱 보니까 관계대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판단 잘해. 그래서 동사가 뿅 하고 나와요. 결론이 뭐예요, 태훈아? 지금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 봐봐요. 동사가 나오니까. 없죠?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선생님. 주어가 없이 동사가 나오니까 왠지 주격관계대명사 같은데요? 제가 뭐라 그랬죠? 관계대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불완전한 문장이잖아요. 주어 없잖아요. 눈을 씻고 봐봐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관계대명사에서의 핵심이에요. 관계대명사에서의 핵심인 선행사가 없습니다. 이제 선행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요? 다시 봐봐요. whoever 앞에 뭐 있나 봐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 who 하면은 왠지 사람 명사가 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선행사가 없어요. 어디 갔냐? 선행사가 어쩌고 ever 사이로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선행사가 어쩌고 ever 사이로 쏙 들어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겠지만 그 시각을 길러보세요. 이 whoever 안에 사람과 관련된 명사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이 좀 이상해요. 선생님, 관계대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내 말이 틀렸어? 관계대명사의 성격은 가지고 있어. 물론 whosoever는 완전한 문장 나오겠지만 근데 선행사가 없잖아요. 네, 선행사가 그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이걸 내신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전환시켜야 돼요. 뭔 말이야? 다시 선행사를 등장시켜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죠? 그걸 어떻게 하냐? 글쎄요. 그걸 어떻게 하냐를 지금 당장 구분하시기보다는요. 제가 아까 그랬죠, 민준아. 얼른 콤마 찾아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왜요? 관계대명사의 성격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잘 들어.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그쵸?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 맞아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에요. 하지만 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명사의 역할을 하는 문장이나 부사의 역할을 하는 문장으로 바뀌어요. 나는 이거
대강 그냥 손 놓고 듣지 마세요. 너네 어차피 나올 겁니다. 특히 내신용으로요. 모든 학교가 다 항상 건드릴 거예요. 변형 문제들에서도. 잘 들었어요, 명준아?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인데요. ever가 붙게 되면서 복합관계대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하거나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요, 얼른 콤마를 찾아봐 라고 말했던 이유는 수빈아, 콤마가 안 찍혀있다? 그럼 일단 부사절의 성격은 아니라는 거겠죠.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죠. 부사절이 먼저 나오면 콤마를 찍는다. 근데 없잖아요. 있어요? 저는 없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whoever는 명사절이겠죠. 이제 시작할까? 명사절이면은 문장에서 명사 역할 하겠는데 잘 봐봐. 문장의 맨 앞에 나오네. 그래서 문장의 맨 앞에 나오네. 그래서 문장의 맨 앞에 나오네. 여기서는 주어 역할을 하네요. 뭐 어려워요?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건 주어인데요. 대문자인데요, 심지어. 증명해 볼까요? whoever부터 시작해서요.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인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봐봐봐. 앞에 나온 것처럼 지금 동사가 있었을 겁니다. 뭐 has인가요? 맞네요. 문장이 주어일 때 똑같지. 수일치는 단수다. 지금 그 개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주어 확실하네요. 그러면 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겨울방학 때 뭘 할 거냐면요. 어떻게 바꿔 쓸 건지를 더 자세하게 봐야 돼요. 물론 하긴 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바꿔 쓰게 되면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사람이라 그랬지. anyone, that 이렇게 전환이 돼요. has,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전환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건의 지은아 다시 주격관계대명사가 되네요. 맞지? ever가 없어졌지? 그리고 앞에 사람 명사 나오지? 네. 다시 ever를 지우게 되면서 다시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로 만드는 거 전환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예전에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명사절일 때, 부사절일 때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바꿔 쓰는 구조가 달라져요. 들어봤잖아요. No matter who, no matter what, no matter which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대강 좌측에서 핵심을 쭉 뽑아서 그대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뭐 하든지 이렇게 해석이 돼요. 대신 느낌 살려야 돼. 이렇게 살려야 돼요. 이렇게 재환아. 뭐뭐 하든지잖아요. who 사람이죠. 누가 가지고 있든지 됐어요? 누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무엇을 건강한 정신을 누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건강한 정신 말이 좀 어색하면 건전한 정신도 괜찮죠. 누가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즉 어떤 사람이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쨌든 비동사 capable of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읽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다른 사람들의 정신,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아, 이 문장 왜 나왔나요?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재능은 아닙니다. 조건이 하나 붙었죠? 건강한 정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즉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치 독심술사처럼 누군가가 생각하는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It's only a matter of degree. 무엇의 문제냐면은 그냥 정도의 문제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정도의 문제다? 네. 되게 많이 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적게 읽을 수도 있고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냥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Modern neuroscience tells us that we are all born with empathy and exercise it all the time. 현대 신경과학은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사람 명사 간접 목적어 요만큼부터가 무엇을 말해줘요? 직접 목적어 역할이겠네요.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대명사는 선행사로 잡을 수도 없고요. 현대의 신경과학은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줘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태어난대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요? 공감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신경과학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요렇게 1번, 2번 얘들아 운동하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쵸? 운동하다면은 자동사예요. 근데 여기 목적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운동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발휘하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it은 impact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답니다. 무엇을? 그 공감 능력을 all the time, 항상 언제나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면서 세 번째 커트가 끝났습니다. 지금 뭐 나왔습니까? 10과의 주제문 혹은 10과의 핵심 공감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여기는 무엇인 줄 알아요? 주제 정리할 수 있어요, 서윤아? 공감 능력과 관련된 특징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냐? 그건 아니죠. 건전한 정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는 있으나 뭐 어느 정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뭐 수빈이는 많이 읽을 수 있고 뭐 동빈이는 적게 읽을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감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항상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우리는 이번 토요일에 10과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을 왜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공지사항 2가지만 전달하고 수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